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BRC20 아직 먹을 게 좀 더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가지 시황적인 내용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로켓풀 이야기도 잠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시중은행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가 좀 또 빨리 적용이 돼서 매우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제 금리가 박해지게 되면 A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가 않아서 한 3% 그 이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예금들이 현재는 좀 많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3월 정기 예금 적금 평균 잔액 추이가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적당히 이제 흘러 들어갈 만한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지막 마진 노선에 있는 일부 자금은 가상 자산 쪽으로 들어갈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미국 기준금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6월의 기준금리 추이 전망 추이를 보게 되면 CME 패드워치에서 6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 40%대까지 올라왔고요. 동결은 58.6%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실업자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예상치에 하회하면서 만족을 못 해주었다라는 것과 이번에 연준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주거에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큰 둔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모든 요인을 감안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은 긴축 평가하기에는 좀 짧기 때문에 침체 기본 가정이 아니나 경기 상당히 둔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중심에서 빅테크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또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본다라고 해도 지금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강한 매도세가 더 심하게 나와주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기존에 있었던 BRC20에 따른 BRC20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채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일부 나왔다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여러 불확실성에 따른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과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압류했던 비트코인의 일부 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는 물량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 규제해야 된다고 영국 의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UBS에서는 지금 금을 사야 되는 세 가지 이유라고 해서 첫 번째, 올해 700만 톤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수를 동참을 해줄 것이다.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침체 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금이 위험에 따른 해칭 수단도 되지만 반면으로는 원자재 부분의 필수 사항에 있는 제품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치품 부분에서도 일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중국이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 러시아가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서 금의 수요 비중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달러의 위협을 주는 정도로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금의 가장 취약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래를 해준다고 하면 금과 패깅된 상품이
좀 더 거래할 수 있게끔 유리한 고지에 있던지 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오디널스에 따른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BRC20 쪽은 저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채굴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먹거리가 있어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블록을 생성해 줄 수 있을 만한 보상적 여건이 물론 이제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긴 하지만 그런 추가적인 먹거리를 이제 막 이제 좀 다져놔야지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걸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떻게 보면 셀러형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라톤, 디지털, 브링크, 비트코인 개발자 지원에 100만 달러 기금을 조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채굴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영속된 사업성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되어져 있는 채굴 회사들도 계속 재평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부분을 좀 확인이 되어야 투자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3년도 5월달 NFT 매출은 현재 230만 달러에서 3억 3,300만 달러까지 올해 처음으로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블록 거래량이 62% 지분으로 NFT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오픈시는 더 큰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오디널스에 있는 발행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 뭐 오픈시나 블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저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1개월에서 3개월 단기 홀더에 따른 지표 분석 퀀트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UTXO라고 해서 3개월 단기 홀더에 있는 지표를 보니까 이번에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평단 근처까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단에 이탈을 하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마다 계속해서 저항 또는 방어정의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 최근 조정이 있는 이유는 채굴자와 고래에 따른 현금화 추이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장기 홀더의 34%가 올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시하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홀더들이 평균 7%가 넘는 이익을 실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고래들이 앞다퉈서 입금한 것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었고 전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의 4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또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농사 BRC20 농사를 잘 지었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농사를 잘 지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고래가 돼서 돌아왔더라.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BRC20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5월달 비트코인 거래 47%가 BRC20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디파이, 에드메타에 따른 또 생각이라고 해서 남겨주셨던 내용이 좀 좋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도 BTC 체인 NFT 셀 볼륨이 3일 연속 2위를 차지를 했었고 NFT 프로젝트 거래량 탑 10중 3개가 비트코인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민 메타 급등한 BRC의 붐의 1등 공신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BRC20 홀더 순위를 봐도 대장은 오르디였기 때문에 이 오르디 부분을 여전히 좀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여기에서도 OK 또 후오비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BRC20 토큰 거래 플러스 크로스체인 수합과 오디널스의 시장 이번에 또 출시 발표가 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다각도로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실체화되게끔 또 써먹을 수 있게끔 계속 다듬고 있는 실정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덱스 거래소 알렉스에서 첫 번째 BRC 토큰 트레이딩이 시작이 됐는데, 거래 스태킹 보상으로 자체 BRC20 토큰이 B20 에어드랍을 발표를 하면서 슬리피지 현상이 으로 인해서 급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오디널스 부분에 따른 기대감은 아직 식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일본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에 있는 수수료 료나 또 세금 부분을 또 일부 좀 재조정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본의 경제가 또 많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구매 능력자가 점차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페페 코인 BRC20 오르디가 가져온 변화라고 해가지고 또 가지고 와봤는데, 자, 홍콩 거래소 오픈이 6월 1일자에 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남아져 있는 게 코인베이스 입장 변화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오르디 플러스 BRC20 애들이 비트코인 내러티브를 깨부시는데 개발자들이 수붕이 애들이었다. SV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코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아마 극복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애들이 멍청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네크 CEO가 이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좀 어렵다라는 언급이 이번 2023년도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니까 당연히 모든 기관 단체장 애들이 움직이는 건 소극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낸스 입금 1750 비트코인이 채굴자발 매도 물량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풀인 주소에서 나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라톤 디지털 CEO가 바이든 암호화폐 채굴자 과세에 아마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채굴업체들은 미국에서 떠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안 좋았던 이야기는 미국의 CFTC 위원장이 덱스, CFTC 또는 SEC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재미났던 부분이 BRC20 쪽에서 움직였던 패턴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CEX 쪽에서 거래 비중이 더 많이 늘지 않고 덱스 시장에서 더 많이 놀고 있더라. 이걸 보니까 얌생이처럼 거래를 하면서 나에 있는 실체를 공개하고 싶지 않는다라는 걸 역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CFTC 위원장 분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덱스 탈중앙화 형태였는데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 이거 내 눈에 좀 밟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오르디아 BRC20 향후 단기 전망 예측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BRC20 생태계 지원해주는 거래소들 계속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게이트 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현물 합산해서 4천억 원 정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1일 수수료에 약 4억 원 정도 내가 낼름낼름 헤쳐먹을 수가 있으니 거래소는 당연히 이걸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언젠가는 대형 거래소들이 계속 이걸 보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당장 침체기로 가면 여러 가지 투자 자산 부분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펌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 수는 없고 약간의 또 침체기도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르디에 따른 성장이 얼마만큼 계속 인기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인기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나중에 확인이 되냐면, 야, 여기에서 누군가 돈을 벌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꼭 들어야지만 움직이게 됩니다. 33만원에 55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페페코인으로 33만 원이 55억 원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한 몸의 인기를 많이 받았죠. 인간의 본능을 역으로 이용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보게 되면 ICO 공모했던 때를 되돌려서 한번 보시면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여기에서 실패하는 자는 또 탄생할 거고 또는 여기서 성공하는 자도 또 탄생하겠지만 얼마나 누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전략화를 짜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시장에서 충분히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잘 접근을 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또 댓글로 매번 달리고 있습니다. 야, 너는 언제 살 거냐? 아직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되면 커뮤니티 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 또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기 때문에 100%짜리의 점수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로켓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